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14화 공심일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유현종 지음 영상 편집 유찬종. 그러자 모근은 빙그레 웃었다. 나도 듣고 싶으니 얘기를 해보아라. 장군은 너에게서 직접 듣고 싶다잖느냐? 그렇다면 천학비제의 졸답으로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유학의 경전 중의 대학은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 대학은 송나라의 유학자 주위께서 성리학의 새로운 체계를 세우실 적에 예기에서 중용과 대학을 떼어내 독립시킨 경전입니다. 그 내용은 삼강령 8조목을 배우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강령은 모든 이론에 으뜸되는 줄거리란 뜻이고 내용은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입니다. 8조목은 경물, 지지, 성예, 정심, 수신, 재가, 시국, 평천하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학은 제왕이 배우고 지키며 익혀야 하는 정치귀감으로 알려져 있는 경전입니다. 소생은 대학도 좋아하지만 대학연의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대학연의는 송나라 서산선생 진덕수가 지은 대학에 깊이 있는 해설서입니다. 그는 이 책을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은 제왕의 정치하는 순서에 대해서, 다음은 제왕의 학문하는 순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만사는 자기의 깨끗한 심신으로 시작하는 것이니 이것이 강이며, 강은 첫째로 도수를 밝히고 인재를 변별할 줄 알며 민정을 살피는 일은 경물치지의 요령이요, 경외를 숭상하고 이력을 경계함의 시작은 성의정심의 요령이며, 언행을 삼가고 위를 바르게 함은 수신의 요령이며, 배필을 소중히 여기고 내치는 어미하고 국본, 을 바르게 정하고 첩속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 제가의 요령이고 이것이 이른바 목이다. 이게 대체적인 내용입니다만 또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맨 처음 성현들의 훈전으로 시작하고 다음엔 고금의 사실로 편차하여 제왕이 마땅히 알아야만 될 이치와 알았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왕진보로 불리우는 경전의 설서입니다. 이상이 대학연의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하, 재밌는 젊은이네요. 옳은 말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한 번 보는 게 낫다. 하하. 아무튼 유공의 설파에 내 귀가 좀 열린 것 같기도 하오. 틈이 나면 자주 보십시다. 고맙습니다. 이성계는 늦었으니 출발해야겠다며 나섰다. 이성계는 원래 동북면의 화령부 출신이었다. 그의 선조 고향은 완산주였다. 고조부 이한사가 큰 사고를 내고 고향을 떠나 강릉으로 피신했다가 화령부에 정착하게 되었다. 아버지 이자추는 부예가 출중하여 간도 지방의 남경에 들어가 원나라의 지방관으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천호가 되어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들인 이성계 역시 무용이 아버지의 버금갈 정도여서 부자가 모두 유명했다. 원나라가 쇠약해져 망국의 그림자가 끼게 되자 명세에 밀려 만주 북쪽으로 쫓겨났다. 임금이 된 공민왕은 이제야말로 원의 기반에서 벗어나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며 공민왕 5년 1356년 이자춘 부자에게 원이 차지하고 있던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도록 밀명을 내렸다. 이자춘 부자의 활약으로 실지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 공로로 이자춘은 천령 이북 지역까지 총괄하는 만호의 지방관이 되었다. 그와 같은 전과로 국경 근처에 이름 없던 이자춘 일가가 중앙조정에도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성계는 아버지의 부장으로 출발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도 머지않아 아버지의 용명을 능가하게 되었다. 특히 이성계는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는데 전공을 크게 세웠다. 어떤 전투던 그가 나가서 패한 적이 없었다. 그런 무장이면 거만과 오만이 하늘을 찌를 법도 한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의 무장들은 왕성의 유력한 호족 집안에서 나왔거나 명문가 출신들이 많았다. 유력한 명문가 출신의 무장들이야 말로 무서운 게 없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름 없는 지방의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했기에 그 어떤 특권의식이 없었고 오히려 매사 생각이 서민적이었다. 이성계는 유창에게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임지인 동북면으로 떠나갔다. 늦봄 어느 날이었다.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러야 해서 그는 개경에서 여주까지 와야 했다. 장가는 둔촌의 집 마당에서 치렀는데 그래도 아주 어려서의 전녹생 서당 친구들과 목은 문화의 제자들까지 가까운 친구들이 거의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었다. 신랑 유창의 나이 22, 부인 이선희는 19살이었다. 뜻있는 예식을 올리고 창은 개경집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그해 9월이 시작된 어느 날 성균관 옛 직장에서 유창을 찾는다는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나갔다. 그를 찾은 이는 상사였던 사이의 김원경이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유 박사 미안하게 됐네. 뭐가요? 장가 든다는 소식은 들었네만 여주라니 멀기도 하고 직장 근무 중이라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축하해주러 가지 못해서 미안하네. 마음 써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오늘 부른 건 장가든 것도 축하해주려고 그랬지만 그보다 복직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야. 고맙습니다. 나에게 고맙다 하지 말고 대사성 어른께 고마워하게. 출근은 다음 달 초하루부터 하면 되겠어. 고맙습니다. 동료들이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창은 부모님께 복직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가 기뻐서 며느리 손을 잡아 흔들었다.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구나. 시집 오자마자 남편 복직 소식을 듣게 되다니. 고맙다. 창의 아내는 부끄러워서 볼이 붉어졌다.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14화 끝. 다음 제15화에서 계속됩니다.